데일리 핵심 이슈 분석을 통해서 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파이널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하창봉 주식장 고수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텐센트, 미국 한국 게임 업체 인수 고려, 게임주에 관심 주는 저희가 이제 이슈 분석 코너를 통해서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때마침 또 이슈가 있어갖고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 텐센트 뭐 빅딜 관련된 스토리도 좀 정리해 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어떤 게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보통 우리가 이제 IP 산업이라고 합니다. 뭐 NC 같은 경우 리니지라는 IP 하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블레이드 앤 소울도 만들게 되고 계속 이제 게임을 만들는 모바일 게임을 가는데 중국 굴지기업 텐센트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최근에 보면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유능한 IP를 갖고 있는 게임사에 대해서 계속 이제 M&A를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매입입니다. 투자를 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모든 게임사가 다 고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어떤 텐센트 같은 경우에 이런 데 수십억 달러를 사용할 때는 결정적으로는 가장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알려진 게임사들 그 IP를 갖고 있는 IP는 이제 우리말로 지적 재산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가장 물망에 오르는데 어떤 기업이 구체적으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추정컨대 오늘 장 초반에 보게 되면은 가장 좀 많이 한호했던 기업들이 보면 웹젠이라든지 컴투스라든지 또는 펄어비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웹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민 기적이 있는 거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검은 사막 모바일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된 한 4, 5년 지난 게임입니다만은 현재 계속 이제 시즌 자체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머너 워저를 말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입질이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좀 지켜볼 것 같고요. 바로 뭐 기업으로 좀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그 넷마블도 조금 올랐을 것 같고 넷마블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눈에 띄는 던전 앤 파이터라 눈에 띄는 게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너무 옛날 게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대세가 보통 보면 이제 MMORPG라고 해서 뭐 전투 액션 게임 그런 게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컴투스의 뭐 서머너즈 워라든지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이런 게임들이 오히려 더 이제 주목이 되는 거고 그런 관점 조금 더 짧게 정리하면 웹전은 바로 뮤 오리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미 오리진, 중국에서는 전민기적. 근데 전민기적 2 같은 경우, 1 같은 경우가 게임에서 이야기하는 파노 개방이 허용이 된 거죠. 그래서 아침에 보면 게임주들이 쭉 올랐다가 차익명으로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웹진 같은 기업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IP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검은 사막 모바일과 펄어비스 쪽이 조합입니다. 그래 봤을 때는 사실 압축했을 경우에 웹젠, 펄어비스, 컴투스 정도로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래도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대한민국 게임하면은 NC소프트 아니냐, 뭐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런 좀 시총이 큰 대형 게임즈에 대한 관점도 궁금합니다. 네, 이건 텐센트 투자이기 때문에 텐센트는 또 하나의 물론 NC 입장에서 하나의 파트너면서 또 경쟁자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NC와 텐센트는 조금 다른 게 NC소프트는 실제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 물론 유통도 자체를 하는 거고 텐센트는 직접 개발보다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보통 게임을 개발하게 되고 유통을 하게 되는 조금 더 큰 업체, 플랫폼 업체니까 이 텐센트의 이 뭐 국내 기업 IP 투자 가능성에서 NC소프트의 리니지 IP를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앞서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텐센트란 중국 굴지의 기업이 게임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 자체는 NC소프트 주가 입장에서는 다시 100만을 돌파한 때 긍정적인 시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NC와 넷마블의 상승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단순하게 텐센트의 투자, 이 어떤 기업을 투자할까에 때문에 상승했다기보다는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해서 그만큼 판을 키우겠다는 거에 베팅을 했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뭐 100만 원 돌파하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고 그동안 조금 부침이 많았던 넷마블 같은 경우도 게임 본연의 사업보다는 여기저기 M&A, 매각, 인수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일정 부분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작년도 9월 달에 많은 동학 개미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베팅을 하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완벽한 게임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바닥권을 좀 다지는 수준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짧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넥슨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라는 이슈가 있을 때는 넥슨 GT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넥슨 GT에 대한 관점도 궁금한데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보면 넥슨 GT가 제일 먼저 상승률이 좋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넥슨 GT는 모회사가 NXP 김정주의 넥슨입니다. 넥슨인데 항상 넥슨 GT는 항상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IP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IP만 보면 컴투스나 이쪽인데 오히려 또 직접 인수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넥슨 GT가 변동성이 가장 큰 것이고 한 가지 추가하자면 액토이 소프트는 저는 여기에서는 빼야 된다 봅니다. 왜? 액토이 소프트는 이미 최대 주주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거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삼성전자 인텔의 파운드리 파트너 등급 진짜 수혜주는 자 인텔의 시스템 반도체를 앞으로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는 걸까요? 어제 밤에는 반응이 많았고 예. 시간에도 반응이 많았고 장 초반까지도 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참 재미난데요. 작년 8월입니까? 9월입니까? 삼성이 인텔의 GPU 사업을 인수할 수 있다, 위탁 생산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확 반응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는 이제 오늘 이제 아침 인텔이 실적 발표하면서 물론 이 부분을 코멘트는 뺐습니다. 빼가 이제 오전에 언론 보도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자체적으로 컴퓨터 메인보드 말하는 겁니다. CPU를 자체 생산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냐. 빨라야 23년이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는 2년 정도의 공백이 있으니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을 99%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거론되는 관련주들은 오늘 아침에 좀 등락이 컸지만은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소화되게 되면 붙어야 된다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텔은 어차피 이번에 가장 제가 트리거를 본 게 인텔의 CEO 교체입니다. 인텔이 CEO를 교체하면서 실제적으로 인텔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렇게 봤을 땐 인텔의 전략에는 당연히 변동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인텔이 또 하나가 굳이 자체 생산까지 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왜?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고배를 마신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그래갖고 이미 지금 AMD한테 어떻게 보면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물론 점유율 쪽에서는 인텔이 세계 최대 위탁 회사 맞긴 맞습니다만은 AMD에 치고 가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섣불리 자체 생산으로 저는 못 돌릴 거라 봐요. 그 관점을 좀 같이 이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고 네. 올해도 대규모 투자를 할 것 같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부분과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럼 이제 어제 보면 종목 아침에 보면은 몇 개 예. 아침부터 뭐 움직였던 종목을 아실 것 같습니다. 코미코하고 ENF 테크놀로지 이 기업들 두 개 기업이 어제 시간에 동시효과 때 급등, 야간 시간에 단일가 상한가, 오늘 아침 급수 나오는데 두 기업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인텔의 위주 생산이 이야기되는 게 텍사스 오스틴입니다. 근데 두 개 다 전부 다 미국 법인 오스틴에서 대부분 공장 거리 자체가 차로 30분 이내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코미코와 ENF 테크놀로지가 가장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근데 이 기업들이 단지 공장만 있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코미코라는 기업부터 보면 이 기업은 국내 최대 세정 식각 업체입니다. 그럼 세정 식각이라는 건 반도체 전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각이거든요. 씻어내는 겁니다. 자르는 건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도체가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돈도 많고 장비가 비싼 게 식각이랑 세정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미코라는 기업도 항상 반도체 삼성의 이 시스템 반도체를 넓히는 측면에서는 관심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삼성이 파운드리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한 번만 돌려보면 뭘 해가지고 TSMC를 잡겠다는 겁니까? 이게 핵심이거든. 뭐 어쩌겠다는 거. 뭐 공장만 많이 지으면 대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대만은 글로벌 파운드리의 50%를 차지하고 삼성은 이제 20%가 안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삼성이 어느 정도 이 점유율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 대만의 TSMC보다 탁월한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EUV 노광 공정을 활용한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ENF 테크놀로지, FST라든지 뭐 SNS텍, EUV 노광 공정 관련주들도 좀 이런 그 위탁 생산과 같은 그림을 보셔도 좀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새로운 정보를 얻었어요.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오스틴에 있는데 그 네. 오스틴 근처에 코미코의 공장도 있고 맞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공장도 있다.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미국 생산법인과 성장 스토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 인텔 위탁 생산의 진짜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왕이면은 예, 예. 가까이 어제 왜냐면 아까 예. 제가 사족을 붙이자면 예.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많이 움직인 게 미국 알리바마 조지아주 그 근처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게 만도도 1시간 이내에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FNS텍하고 FST 네. 뭐 EUV 공정에 들어가는 뭐 소재예요, 부품이에요? 얘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게? 소재 뭐 펠리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예. 블랙박스로 하는데 일부에서는 반도체 관련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국내 관련주 중에서 EUV 관련 기업은 없다는 말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거기에다가 뭐 반박까지는 안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이 10나노입니까 17나노입니까 여기 준비한 EUV 노광 공정 자체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또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시장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에서 거론되는 SNS텍이나 FST가 EUV 관련주가 아니다라는 데 대해서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닌 거죠. 근데 삼성이 만약에 그걸 EUV 노광 공정을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SNS텍이나 FST나 이런 기업들은 결정적으로 맞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도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는데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그 FST하고 SNS텍 맞나요? 네. 예, 이 기업이 그러면 실제로 EUV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 부품 그런 것들을 이제 상용화 시킬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개발만 하고 그냥 상용화 돼도 그냥 그럭저럭 돈 버는 거예요? 궁금해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EUV가 E자와 UV를 떼면은 이 익스트림의 UV가 자외선입니다. 극자외선을 이용한 그러니까 반도체 미세 공정 중에서 기존보다는 극자외선을 이용해서 공정을 미세하는 것을 보러 우리가 보던 EUV 노광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노광은 빛을 뿌리는데 이 빛을 뿌리는데 장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있고 여기 포토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 이 포토 마스크에 먼지가 있는 걸 제거해 주는 걸 펠리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FNS텍이나 FST 같은 경우는 이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삼성이 EUV 노광 공정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됐을 경우에는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수준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약간 오타가 나왔던 것 같은데 FNS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FNS텍이고 FST 약간 좀 자막에 좀 오타가 있었는데 오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창봉 주식장 고수가 오후장에 주목하는 종목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보면 오늘부터 내수주가 좀 많이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내수주가 될 수도 있고 정책 관련주가 될 수 있는데 부산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부산산업 조금 어떻게 보면 한때는 경영 관련주도 움직였는데 본업은 레미콘 업체입니다. 레미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진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레미콘 산업에 대한 특징을 알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뭐냐면 레미콘은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를 물과 섞어 가지고 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거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산에 다리를 놓는데 서울에 있는 레미콘 업체를 쓴다? 못 씁니다. 이동하는 동안에 시멘트가 굳어버리죠. 그래서 어떤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이슈가 발생한 주변에 있는 레미콘 업체들의 수혜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4월 보궐선거의 가장 핫 키워드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라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물론 아직까지 결정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4월 보궐선거에 민주당의 가장 큰 관심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거라면 일정기나마 어느 정도의 시장 흐름에서는 부산산업은 부산 지역의 최대 레미콘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미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뭐 테마성이라든 이런 흐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보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실적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 지금 그리 보기 때문에 절대 주가가 뭐 13만 대 조금 무겁긴 합니다만은 절대 유통 물량 자체가 상장 주식이 100만 주입니다. 거기에 50%가 잠겨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부산 뭐 가덕도를 보시는 분 입장이라면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목표가하고 손절가도 부탁드립니다. 22만 원 정도를 제시드린 것은 부산산업이 최대 올라갔던 최고가 자리입니다. 조금 욕심을 내봤고 손절 라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짧은 게 좋으니까 11만 원 정도로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좀 헷갈렸어요. 이름이 좀 너무 헷갈린데 SNS텍이네요. SN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 SNS텍입니다. SNS텍이다. FNS텍이 아니라 SNS텍입니다. 이름이 좀 헷갈려갖고 제가 좀 네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막이 맞게 나간 거고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SNS텍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창봉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